요즘 대출 있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이자도 비싼데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또 올렸죠. 2.75에서 3%. 문제가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올렸죠. 두 달 연속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가게를 담당하는 엄마 아빠 입장에선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연달아 금리를 올린 게 3년 7개월 만입니다. 마지막이 2022년이었고 그때는 물가가 너무 빠르게 뛰었고 미국도 금리를 급하게 올렸죠. 원화가 약해지다 보니까 한국도 물가랑 환율을 같이 막으려면은 덩달아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죠.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바로 멈추는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금리가 3%인데 오늘 공개된 앞으로 6개월 전망의 가운데가 3.25%예요. 현재보다 한 번 정도는 더 올리는 쪽으로 금통 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물론 연속으로 하기보다는 이번에 올린 이후의 효과를 보면서 조금은 천천히 가겠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면은 아니 분명히 가게도 힘들고 장사도 힘든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한국은행도 신현송 총재님이 이거를 굉장히 쉬운 말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겠다. 지금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아픈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훨씬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매부터 먼저 맞자 지금. 이미 부담이 큰 건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미뤘다가 골문 게 그때 가서 더 크게 터지면은 훨씬 더 아프다. 이 0.25% 인상이 근데 체감은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대출이 5억 원이 있다고 보면은 지난달이랑 이번 달에 인상분이 0.5%죠. 대출 금리에 그대로 붙었다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다면은 한 달 이자가 약 21만 원 늘어나죠. 여기다가 앞으로 한 번 더 올려서 0.75%가 된다. 월 31만 원이에요. 상당히 크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관리비가 하나 또는 두 개 더 붙는 거다. 대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이 꽤 세게 이야기한 부분이 이 집값이랑 빚인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가계 부채랑 레버리지를 다시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은행이 단순히 집값만 본다기보다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사람들이 빚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금융회사들까지 얼마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숫자가 있죠. 24년 초에는 이게 37.6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46.5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난 위험수는 아닌데 한국은행이 불편한 이유는 이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금융취약 지수라고 하는데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다시 빚을 늘리고 레버리지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금리까지 낮게 놔두면은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게 정말 뼈 아픈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금리를 쓰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아직 마음 놓기가 어렵죠.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잠깐 비싸진 거라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 기름이랑 먹거리처럼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빼고 보더라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올해 2.5%, 내년에도 2.5%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즉, 이게 잠깐 오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퍼지기 전에 미리 좀 잡아두자. 환율도 마찬가지죠. 다행히 환율이 1,500원대에서 지금은 1,300원 후반대로 떨어졌죠. 다만 오늘 총재님 말씀은 아직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률이 19%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름도 사고 원재료도 사고 각종 여러 가지 부품을 해외에서 사오잖아요. 달러가 비싸면 그 물건들이 더 비싸지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국내에서 아무리 물가를 잡아도 해외에서 계속 비싼 물건들이 들어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원화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도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지금이냐. 이건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성장률 숫자를 보면은 나름 논리가 있어요. 올해 한국 전망이 2.6%였죠. 그런데 이게 3.3%로 올랐어요. 내년에도 2.1%에서 2.9%로 상당히 크게 올렸죠. 지금 반도체랑 수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득 쪽도 강했는데 2분기 국내 총소득이 약 16%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출이 많은 가게랑 내수 쪽에서 느끼는 한국이랑 반도체 수출이랑 기업 소득 쪽에서 느끼는 한국이 지금 꽤 다르게 보이는 거죠. 두 개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 어렵고 대출이자 너무 감당이 안 되고 솔직히 나아진 게 체감상 없는데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크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경제가 버틸 힘이 있을 때 집값이랑 물가를 조금 눌러놓자. 경기가 정말 크게 무너지고 있으면 이렇게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리기가 쉽진 않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안 그래도 약한 경기에 브레이크를 더 걸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두 달 연속 굉장히 이례적으로 올린 이유는 물가나 집값이 더 오를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한국은행의 강한 선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재밌는 게 금리를 두 번 연속 올리니까 살짝은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왔고 환율도 크진 않지만 은근히 진정됐어요. 이게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 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 금리도 왠지 같이 올라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한데 한국은행이 계속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죠, 시장에서는. 저러다가 저거 한 번에 확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금리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이번처럼 이렇게 두 번 연속 먼저 움직여버리면은 적어도 뒤늦게 훨씬 크게 올릴 위험은 사라졌네. 다만 오늘 하루 시장 반응만 보고 이게 뭐 잘 됐다. 아직은 이르죠.
그래도 한국은행이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지는 상당히 선명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해지는데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으면은 경제를 담당해주는 한 축이 빨리 무너져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반도체, 특히 수출. 마침 어젯밤에 엔비디아 시적이 나왔는데 주말 즈음에 있을 멤버십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은 반도체 AI 제2막을 알리는 상당히 재미있는 행간의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숫자를 보면은 지금 당장 반도체가 확 꺾이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걱정은 GPU로 안 사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다 만들어서 주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부품이랑 그리고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이 지난 분기에 1190억 달러에서 이번에는 약 3천억 가까이 뛰었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확보 때문에 서버가 안 팔릴 것 같아서 메모리를 줄이는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미리 잡는 쪽이죠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까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한국 경제를 버텨주고 있는 이 수출이 갑자기 끊긴다 이런 그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한 번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순서라는 거. 한국은행이 바라는 가장 편한 그림은 먼저 부동산 상승세가 좀 식어줘야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가계부채 증가도 둔화되고 물가가 내려오죠. 그리고 환율도 진정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봐도 다 불가능한 미션 같아요. 그동안 반도체와 수출이 근데 계속 잘 버텨줘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건데 순서가 반대로 나오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반도체 수출이 꺾이고 기업분들이 버는 돈 그것도 약해지고 소비도 다시 약해진다. 집값은 뭐 잡히지 않고 물가도 안 내려오죠? 그럼 환율도 안 잡히죠. 그러면 정말 난감해지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방금 상황들 때문에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아까 대출 5억 원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서 한 달에 관리비 한 번, 두 번 더 내는 거 이거 힘들죠. 그래도 회사 잘 다니고 월급 오르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는데 회사 실적이 나빠지고 성과급 줄어들고 소득까지 흔들리는데 대출이자는 그대로다. 똑같은 3%인데 체감상 완전히 다른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그림 속에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이슈들이 잡히면은 이번 2달 연속 인상은 생각보다 싸게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총재님 말씀대로 호미로 막은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수출이랑 경기가 먼저 꺾였는데 집값도 그렇고 물가도 그냥 그대로다. 그때부터는 이 금리의 무게가 버틸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설사 수출이랑 반도체가 계속 꺾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또 다른 한국은 정말 죽을 맛이다.